네, 금요일 또 선택의 시간입니다. IBK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 오늘도 변함없이 같이 이야기 나눠보죠.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정경민 차장이 어제 뭐였죠? 맥 빠진다 했나? 기빨린다고. 기빨린다. 네. 네. 많이 빨리신 것 같네요. 네. 뭔가 쭉 내려가고 지금 뭐 힘도 없고 힘을 좀 내봐야 되는데 시장이 좀 늘어지고 있고 뭐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자들은 또 호응 안 해주고 있고 뭐 나름의 사연은 다 있겠습니다만 어제 개인 투자자들이 또 많이 사셨죠. 네. 네. 늘 그렇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외국인들 순매수를 보면은 특이점은 뭐 코스닥 쪽에 이제 그 게임주 좀 있고 어떤 큰 그건 없죠. 그렇죠. 특징이 뭐 딱히 뭐다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그렇죠. 네페스아크는 또 어제 이제 블록딜 블록딜. 있었던 것 때문에 이제 기관 외국인들 대규모 순매수가 좀 매수로 잡혔고 잡혔고. 가장 특징적인 건 최근에 어쨌든 가장 이름을 많이 올리고 있는 HLB겠죠. HLB. 네, HLB가 이게 뭐 또 뭐 경구용 치료제 그렇죠. 이슈라고 맥락이 다 있나요? 상승폭도 워낙 코스닥 좀 크고. 상위는 좀 바꿔줘 보시겠어요? 네. 코스닥에서는 코스닥이란다. 저 기관 투자자들, 네, 기관 투자자들은 뭘 샀나? 아까 보긴 했습니다만, 네. 역시 코스피에서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뭐 이런 게 좀 들어있네. 예. 딱 보시면은 편입 이슈였죠. 네, 그것도 네. 있고 이제 아, 시가총액하고 또 그렇게 크게 관계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메이저 수급 주체들도 약간 개별스러운 이제 그런 수급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다라는 좋게 얘기하면 개별 수급, 나쁘게 얘기하면 소극적인 매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네. 추석을 준비하네. 그런 걸 있을 수 있어요. 네, 충분히. 근데 아마 이제 글로벌 매크로 이슈는 뭐 미국의 테이퍼링, ECB의 또 자산 매입 프로그램에 대한 속도 조절, 또 일본의 지금 움직임 이런 것들과 맥락은 다 있는 것 같고 어제도 잠깐 멘트는 해드렸는데 IMM이라고 하는 인터내셔널 머니마켓 요 구조들이 우리의 그 IMM 그 말고 네. 네. 구조들이 다시 리밸런싱을 좀 하고 있다. 그래서 포지션을 언와인딩, 그냥 뭐 그들 표현입니다. 포지션 풀어버린다는 얘기인데 뭐 그런 게 좀 많대요. 네. 뭐 아무래도 이제 금리의 변화기고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게 이제 뭐 이렇게 푼 돈을 이제 조금 줄이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다 금리는 아니지만 보니까 이제 조금 약간 움츠러들긴 네네. 하죠. 네, 그래서 그런 변화, 큰 판의 변화는 좀 시작되고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선택은 해야 되는데 김명민 매니저는 저기서 뭐 선택을 좀 해볼 수 저는 올림픽? 오늘 이제 LNF라는 종목을 LNF. 올림픽 종목으로 선택을 한번 해봤고요. 네. 아무튼 어저께 뭐 에코프로 BM이 뭐 주가의 등락을 떠나서 시장에 가장 좀 뜨거운 이슈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에코프로 BM은 기관 외국인들의 이제 대규모 차익 매도가 조금 나왔고, 그리고 이제 LNF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기관들이 수매수를 조금 공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런 특징을 보고 오늘 올림픽 종목으로 선정을 한번 해봤고요. 내용을 바로 말씀드릴까요? 네, 네, 주세요. 말씀 한번 드려보면 어제 에코프로 BM이 이제 10조 원 규모의 이제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죠. 근데 네. 이제 여러분들이 계약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시면 지금 당장 공급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계약 공시가 지금 나온 거거든요. 네. 사실 이제 당초에 이 에코프로 비엔과 SK 이노베이션이 2023년까지 거의 한 2조 5천억 원 규모의 이제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대로 이어서 2024년부터 6년까지 이제 선계약 공시가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사실상 SK 이노베이션 쪽으로 지금 물량을 에코프로 BM이 거의 다 할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생산 능력을 감안해 봤을 때 추가적인 증설을 없이는 지금 이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좀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다른 기업들이 이제 양극재를 생산하는 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LNF 같은 경우에 뭐 삼성 SDI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과 또 비슷한 류의 이런 선계약 공시가 나오지 않으란 부분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만큼 지금 뭐 삼성 SDI라든지 SK 이노베이션,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이런 기업들이 미국, 유럽에 전진 기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현지 공장도 짓고 또 합작회사도 투자를 하고 그런 행보들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 특히 어제 나온 에코프로 BM의 이제 그 계약 공시도 사실상 미국 이제 조지아 공장과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이 포드하고 이제 합작한 합작회사 그쪽으로 이제 납품하는 양극재 공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봤을 때 LNF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대안으로서 삼성 SDI라든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의 또 러브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어저께 이제 에코프로 BM 쪽으로는 차익 실현 물량들이 조금 나오고 LNF 쪽으로는 기관들의 이제 순매수가 조금 집중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고 생산 능력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2020년 기준으로 한 2만 톤 규모의 생산 능력이었는데 요게 이제 2023년이 되면 14만 톤 규모의 이제 생산 능력을 갖출 때까지 증설이 이제 추진될 거고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물론 작년에 이제 어닝 쇼크여가지고 실적이 되게 안 좋았어요. 네. 작년 영업이익이 15억이었는데 2025년이 되면 영업이익이 한 2,100억. 뭐 추산하는 기관들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2,100억에서 한 2,400억 정도 지금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의 이익 모멘텀이면 뭐 LNF도 에코프로 BM만큼 주가가 조금 올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관점에서 어제 이제 수급 특징주로 LNF를 올림픽 종목으로 선정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른바 낙수 효과라고도 볼 수 있겠죠. 에코프로 BM에 이제 가득 찼잖아요. 그렇죠. 그 이노베이션에만 될 수 있는 공급량, 연도별로 타임 네. 스케줄 얘기해 주셨지만 가득 찼기 때문에 이제 넘칠 거고 네. 그 넘치는 효과를 이제 뭐 트리클 다운이라고 해야 되나요?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LNF 이렇게 네, 하시는 거 맞습니다. 뭐 네. 설득력 있고. 네, 어제 뭐 저희 브로커들 사이에서도 이제 네. 소위 말하는 드래곤볼 찾기, 그건 뭐예요? 이제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뭐 얘가 이제 그러니까 거의 독점 이 표현은 좀 방송 용어는 아닌 것 같아서 하여튼 여기서 이제 했다면 이제 다른 양극재 쪽에도 분명히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캐파 증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제 네. 예, 포스코 케미칼이나 LNF나 분명히 이제 후속적인 뭔가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양극재만 가지고 배터리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또 가장 또 근접해 있는 이제 다른 그런 소재. 그래서 이제 어제 SKC가 또 오르는 이제 그런 그렇죠. 드래곤볼 중에 하나가 좀 된 거고요. 네. 그래서 이거 찾는 재미가 뭐 추석 전까지는 좀 지속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어제 저희 브로커들 사이에서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오히려 뭐 아까 이제 잠깐 다루긴 했습니다만 B2C라고 하는 뭐 그 일반 고객들 소비자들의 그런 것 내용보다는 약간 B2B. 네. 이게 뭐 2차 전지나 뭐 다 어떻게 보면 기업 간들의 거래잖아요.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뭐. 예. 그러면 정혜민 사장은 선택을 네, 저는 기아를 가지고 기아. 왔어요. 어제 방송에서 제가 그 전전일 하루 종일 이것만 보였다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뉴스가 우리 매경 신문을 통해 있었어요. 애플카를 뭐 자체하겠다라고 있는데 좀 오해를 하시는 게 애플이 공장 짓고 뚝딱뚝딱 만들겠다는 것은 아니고 예, 어디 이제 메이커랑 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위탁사를 찾겠다, 부품 위탁사를 찾겠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뭐 네. 그렇게 본다면 아마 뭐 현대 기아차 쪽에, 현대차 그룹 쪽에도 뭐 없으리란 법 없을 것 같고, 뭐 LG나 뭐 이런 쪽도 충분히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아직은 애플카 이슈가 살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애플카는 그냥 빼놓더라도 기아 자체로만 놓고 봐도 좀 매력이 있는 점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이 최근 보름간 4,300억 정도 순매수를 계속 해왔습니다. 뭐 지금 계속 좋지도 않은 시장에서 왜 샀을까? 이 회사 기아 주가가 싼가? 그렇게 싼가? 밸류가 네. 그렇게 낮은가? 뭐 이렇게 좀 따지고 보면 아니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좋지 않았던 시장, 환율도 그렇게 올라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연속 순매수를 보인다는 것은 좀 이유가 어느 정도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역시 좀 뭐 시장의 어떤 스타일 변화가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요인이 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 뭐 현실적으로 이제 경기 민감주면서 이제 어제도 좀 강조드렸습니다만 소비재이고 그리고 연내 상승폭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뭐 대주주 회피 매물 이런 거에도 좀 가능성이 낮고 그래서 저는 뭐 완성차 쪽이 대형주 중에서는 가장 좀 부담 없는 이제 그런 쪽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러면 왜 현대차가 아니냐라고 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좀 지수의 직접 연계성은 조금 떨어질 수 있고 신차 효과가 조금 더 있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뭐 현대차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 수급이 이렇게 좀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제 기대 수익률을 높게 가져가기는 좀 어렵죠. 아무래도 이제 뭐 이렇게 이 기아라는 종목이 지금 이제 8만 원대인데 뭐 10만 원, 12만 원 뭐 이렇게 연말까지 예상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뭐 저는 지난 6월 전고점 정도는 놓고 가 보실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뭐 잘못 뭐 찍더라도 뭐 좀 전저점 정도를 또 손절 라인으로 좀 대응을 한다면 뭐 좀 대응하기는 좀 수월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좀 싶어요. 근데 또 뭐 과거에는 이제 이런 완성차들을 거의 이제 신차 효과 이것만 좀 바라보고 좀 투자를 하던 경우가 좀 많았었는데 요즘에 기아차의 EV6
팬미스를 보면 제가 이 이제 분당에서 여기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여기 매일 오잖아요.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 오잖아요. 그러면 그 이렇게 차를 싣고 가는 이제 그 탁송 차들을 보는데 요즘 가장 많이 눈에 띄고 싣고 가는 차가 EV6예요. 네. 기아차 EV6. 근데 없어서 좀 못 파는 그런 상황이라면 또 스포티지 같은 또 신차 효과도 있다면 저는 주가에는 또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차원을 좀 들어서 오늘은 좀 기아 좀 눈여겨볼 필요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애플은 사실 팹리스죠. 네네. 공장이 없기 때문에 다 반도체나 이제 그 스마트폰도 위탁을 생산하잖아요. 그죠? 위탁으로. 그러면 이제 자동차는 어디서 만들 거냐? 뭐 자기가 자체들 만든다 그러는데 그거는 요원한 일이고 결국에는 맡겨야죠. 네, 맡기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OEM 방식이냐, ODM 방식이냐. 반도체로 치면 이제 파운드리가 될 거고. 네. 그렇죠. 근데 삼성이 과거에 보면 이제 메모리에 이제 선두로 나설 때 우리 거 만들기도 바빠 죽겠는데 뭘 자꾸 부탁을 해. 이렇게 하고 파운드리를 배치하다가 지금 이제 파운드리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런 의미에서는 현대차는 조금 지금 자기 거 만들기 바쁘고 브랜드를. 네. 기아가 그렇다고 여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아는 뭐 충분히 아직도 가능성이 네, 있어서 뭐 미국의 공장도 있고. 그렇죠. 예. 언젠가 뭐 하여튼 뭐 얘기들이 또 나오겠죠. 하여튼 어제 나온 그 단절된 기사는 아니다. 네, 애플이 그냥 자기네가 지가 다 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약간의 좀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조금 풀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올림픽으로 정유미 사장은 기아해 주셨고 김영 매니저는 LNF. 네. 네. 그거 말고 이제 두 분이 또 준비하신 기업은 또 뭔지 금요일이긴 합니다만 자, 또 보죠. 네. 정유민 사장은 삼양홀딩스, 김영 매니저는 ST팜. 오늘 ST팜이 좀 약간 걸리는데 ST팜 먼저 한번 네. 들어볼까요? 아무래도 ST팜이 치료제 얘기 뭐 백신 얘기 계속 나오니까. 치료제 백신 얘기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생각보다 지금 또 잘 못 가고 최근에도 이제 한 12만 원대까지 박스권 상단까지 이제 탁 튀어 올랐다가 네. 어제 그제 이틀 동안에 또 시장 조정받을 때 쭉 미끄러져 버리고 좀 지루한 흐름이긴 한데 어쨌든 뭐 주가는 제가 볼 때는 하방 경직성이 이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조정보다는 상방에 대한 이제 에너지가 좀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모멘텀을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보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네. ST팜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좀 해 와봤고요. 네. 원료 의약품 생산하는 기업으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CMO, CDMO 기업으로 이제 좀 발돋움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리고 이제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이 의약품 원료가 사실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게 코로나19 때문만은 아니더라도 사실상 이제 최근에 코로나19가 터지고 난 이후에 이제 신약 개발 시장이 약간 좀 위축이 됐었다가 오히려 작년 하반기 때부터 상당히 이제 좀 그 임상 실험들이 많이 이제 재개가 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각종 이제 의약품을 만들 때 그리고 코로나19 백신이라든지 뭐 치료제 또 개발을 할 때 그 임상의 어떤 원료 시약을 또 제작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와 관련된 이제 수요에 있어서도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가 지금 상당히 좀 폭발적으로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고 요거 이제 API 공장을 이제 확충을 해가지고 반월 공장이 올해 이제 한 800kg 규모의 이제 증설 투자를 지금 올해 연말까지 진행을 할 거고 내년 또 상반기 때 한 400kg 정도 추가적으로 증설을 좀 할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설비의 이제 규모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좀 늘어난다는 게 사실상 선제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는데 올해 상반기 때 이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쪽의 실적을 좀 보면 요거 덕분에 ST팜이 또 지금 상반기 때 흑자 전환에 성공을 좀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수주가 지금 아직 활발하게 좀 진행이 좀 되고 있고 시장이 이제 성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증설 투자 요즘에 뭐 2차 전지 종목들은 증설 투자 한다 그러면 정말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는데 오히려 ST팜은 그 증설 투자와 관련된 호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반응이 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이제 가치에 반영될 수 있을 만한 포인트니까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최근에는 어쨌든 코로나19 치료제라든지 백신 개발과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잖아요. 어저께인가요? 또 진원생명과학이 경구용 치료제 또 임상 이상 진입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장 초반에 좀 강하게 좀 들썩이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그런 이슈가 나오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고 있다라는 거죠. ST팜도 이제 mRNA 관련된 이제 백신 후보 물질 특히 델타 변이에 이제 또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이 후보 물질을 최근에 STP-2130이라고 하는 걸 이제 발굴이 완료가 돼가지고 임상이 이제 진행이 좀 될 거고요. 기존에 이제 mRNA 백신이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거 STP-2104 같은 경우에는 올해 12월 달에 이제 임상 일상 진입이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속도는 조금 느렸으나 우리나라가 또 이제 지금 k-mRNA 백신 컨소시엄을 또 구성을 해놨잖아요. 녹십자라든지 ST팜, 한미약품 이런 기업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어쨌든 끝장을 한번 보자 뭐 이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정부 지원이라든지 이런 컨소시엄과 관련된 어떤 그 밸류체인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 시간은 다소 좀 걸리더라도 성공의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백신 개발까지 하고 있는 모멘텀이 좀 부각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 수급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기관 외국인들이 꽤 많이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너무 지겹다 보니까 이제 계속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기관 외국인들이 조용히 지금 다 받아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 좀 끝나고 나면 강한 상승이 한번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기대를 좀 한번 해보고요. 매수 가격은 11만 2천 원부터 11만 4천 원 정도 한번 잡아보고 목표 가격은 올해 이제 최고가 14만 원 정도까지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딱 10만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깔끔하게 ST팜. 네. 잘 됐으면 좋겠어요, ST팜. 그래요? 제 다수의 고객들이 또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좀 갖고 네. 있는데 이 가격대에서 매수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네. 굉장히 약올립니다. 12만 원 뚫고 가나 하면 거기서 눌러버리고 그러니까. 가나 하면 눌러버리고. 지치게 하죠. 벌써 이게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네. 근데 이제 이게 뭐 소위 그 201선이 약간 이제 수급의 충전기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찍고 지금 강하게 좀 반등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네. 이게 거의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말씀을 네. 좀 드렸고요. 저도 네. 꼭 갔으면 좋겠네요. 네. 자, 정유민 선생님. 네네. 저는 삼양홀딩스라고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에폭시 얘기 좀 많이 네네. 듣는데. 공부를 좀 하시네요. 요즘에. 아니 뭐 그 저희도 자료가 계속 오잖아요. 네네. 네, 그 특히 이제 자료 소스를 저희 그 가치 투자 가치 클럽, 투자 클럽, 네, 예. 많이 하고 오는데 거기서 주는 자료를 보니까 FC 차트가 확 섞여 있던데. 네. 약간 이제 규모가 작은 효성그룹 같은 느낌을 주는 지주사입니다. 네. 뭐 어제는 또 저 국도화학이 굉장히 또 하루 종일 좀 강세를 좀 띄었었는데 말씀 주셨듯이 에폭시 가격이 이제 6개월 전보다 한 50%, 네. 1년 전에 비해서는 2배 이상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상당히 에폭시가 우리가 생소한 거에 비해서 쓰이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이제 수소 뭐 탱크나 이런 데도 탄소 섬유 갖다 붙이려면 뭐 풀로 갖다 붙이는 거 아니잖아요. 못질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이제 에폭시로 갖다 이렇게 발라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가 뭐 페인트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건자재에도 기본적으로 좀 에폭시가 좀 들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네. 이 회사의 자회사 중에 에폭시를 하는 회사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섬유 쪽으로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던 이제 효성그룹의 이제 소재 회사들처럼 이제 섬유 관련된 그런 자회사들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상장 회사라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비상장 회사를 장부가로 아직까지 좀 가지고 있다라고 봐서 지금 1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거의 사기 수준으로 굉장히 지금 가치가 좀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고요. 삼양홀딩스의 시가총액 1조는 싸다? 엄청 싼 거죠. 예. 뭐 이유를 조금 뭐 빨리 말씀드리자면 네네네. 예. 삼양사 휴비스 이런 삼양사나 휴비스 같은 그런 상장 자회사도 있습니다만 이제 핵심 자회사는 거의 다 이제 화학 회사예요. 뭐 삼양이노캠, 삼양화성, 뭐 삼양바이오팜, 삼남석유화학 뭐 이런 회사들의 이제 비상장 자회사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네. 물론 이제 연결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만 자체적인 그런 이 영업이익도 상반기만 한 1,400억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뭐 실적은 뭐 좋은 회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장부가로 평가된 회사들 중에 이제 아까 언급드렸던 회사 중에 삼남석유화학과 삼남화성 이런 회사들이 뭐 9천억, 300억 이렇게 평가가 돼 있어요. 이제 물론 이제 일본 회사들과 40% 50% 이렇게 좀 합작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설비를 지금 다시 지으려면 뭐 전문가들에 의하면 최소 1조 이상은 들어간다. 근데 장부가가 300억, 900억, 뭐 그것도 이제 뭐 지분율을 해보면 더 낮게 좀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낮아 있는 상황이고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오늘만의 종목은 아닌 거죠. 뭐 네. 3개월, 6개월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는 종목으로 볼 수 있겠고 뭐 섬유, 필름 그리고 이제 각종 플라스틱의 원료가 되는 이제 TPA 그리고 아까 언급드렸듯이 이제 에폭시 원료가 되는 BPA 이런 것도 다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최근에 어떤 소재의 그런 좀 편승 효과는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일단 효성하고 직접 비교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회사의 뭐 가치적인 것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저는 뭐 중기적으로는 좀 큰 수익률까지 좀 이렇게 욕심을 내도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오늘은 좀 어제 좀 너무 기가 빨려가지고 좀 이렇게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보다는 좀 이렇게 중장기 종목을 하나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양홀딩스 많이들 전문가들 사이에서 얘기를 하더군요. 관식이 한번 좀 보죠. 삼양 라면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삼양홀딩스가 또 mRNA mRNA. 고급 기술도 같이 이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실제 이 회사가 이제 지주회사다 보니까 거의 투자회사 역할을 하면서 네. 그 mRNA 기술 개발하고 있는 엔큐렉스라는 회사 같이 공동 개발해가지고 네. mRNA 백신도 개발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네. 훈훈하게 서로의 거를 칭찬해 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림픽이었고요. 네. 김혜미 좀 가셔야죠. 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네, 월요일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